9, 2, 3등급. 연재한테 한번 물어보지 왜. 근데 연재가 막 연기할 때 빼고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스타일 아니야. 네. 잘 쓰이시네요. 나 이거 뭐야 이거? 알고만 버튼. 뭐 근데 이거 구면이라고 이게 없지. 나 이거 그럼 이게 지나갈 거야? 할머니. 아 그치. 불안하지 진짜요? 집 가면 안 돼요. 집값 되죠? 불안하지 진짜. 아싸. 우리랑 선우상? 우리랑 금이랑? 오케이. 한번 잘못하고 내렸다고. 이게 사람이 생겨요. 지가 이게 뭐야 이게? 딱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니 뭔데 해봐. 제가 이번에 등갑을 이렇게 잘 보면 선생님께서 아이돌 커버 영상 하나 찍어주셨는데 아니 너무 정말 봤어요. 아니 할머니가 아니면은 일본어 몰라. 합동에서 어때요? 껌 따가지고 아이고 알겠어. 야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차려보시고 촉견 폐일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견 폐일설은 총나라의 개가 태양을 보고 짖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뭐랄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철학적인 텍스트예요. 얘는 좀 짧아요. 시작합니다. 자,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오는데 걔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할까? 자, 봐봐. 네, 미리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 있잖아. 사실은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해가 기본값이잖아. 해가 뜨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그치? 근데 총나라는 항상 비가 와서 날이 항상 흐리기 때문에 해를 볼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총나라에 사는 개는 오랜만에 해가 뜨면 이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니까 해를 보면서 쳐짖는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개가 해를 보고 짖는 걸 뭐랑 대응을 시키냐면 선한 일을 보고 이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랑 대응을 시키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게 정상이야. 해가 뜨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해를 보고 짖는 개처럼 선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밑에 보자. 갈래는 고전 수필이고 성격은 교훈적 밑줄 쳐야겠지, 그치? 주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실 비판이에요. 자, 특징 1번 유추. 여러분 유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육설 했었나? 했었던 거 같아. 했었어. 나 기억난다. 이육설. 이육설도 유추의 방식 사용됐었는데 너 이육설 기억 안 나? 왜 다들 머리에 낭래 맞은 표정으로 나를 야, 이육설이 뭐였어? 들어봤어. 내가 집 3칸을 고치기로 했는데 얘 중에 2칸은 그래 거기서 사용된 것도 유추의 방식이었잖아. 유추가 뭐였습니까? 유사성을 바탕으로 견주는 게 유추였죠, 그쵸? 그러면 해를 보고 짖는 개랑 선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에 간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추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 2번 고사 활용. 옛 이야기죠. 3번 대비.
좋아, 바로 본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걔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그래. 자 그러면 걔가 해를 보고 짖는 걔가 어떤 사람이다? 선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 걔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지, 그렇지? 해를 보고 짖는 게 아니야. 일상이랑 달라서 짖는 거야. 왜냐면 총나라는 항상 하늘이 흐리니까.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으로 대응하면 항상 나쁜 일만 저지르면서 살아왔고 나쁜 사람들 틈에 섞여 사니까 선하게 사는 게 기본값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기본값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랑 항상 비가 오는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해를 보면 짖는 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치? 이것만 잡으면 돼, 사실.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 해는 비일상, 비가 일상인 거야.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찢어야지 개니까.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함이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논란이 어찌 짖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짖지 않겠는가? 이거 서리법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유추로 인한 어떤 교훈이 나오는 거겠지. 총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면 곧 걔는 해를 짖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비를 짖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곧 사람들은 선을 짖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짖었을 것이다. 자, 그래. 지금 어떻다는 거야? 사람들이 선이 비일상이야. 악을 저지르는 게 일상이라는 거야. 왜?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이 그래 먹으니까 악을 행하는 게 일상이니까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평소에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쓸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지저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그래, 봐봐. 총나라의 개가 해를 보고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야? 비가 안 내리게 하면 되는 거야. 해를 더 자주 보여주면 되는 거고 해가 일상이 되면 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짖지 않게 하려는 이유는 뭐야?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악함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어떤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선을 더 많이 보여주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우리의 경애하는 민족의 대배우 박서율 수령동지께서 이제 연습을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나의 미천한 국어서원 뒤로 하시고 어서 과업을 향해 나아가시길. 위대한 민족의 연구자 박서율 수령동지의 위대한 과업을 종사하야. 야 서율아, 네. 너 그 책상 위에 주간지 있지? 그거 꼭 해오고 네. 해와. 네. 빨리 가. 가서 너의 꿈을 펼쳐. 쌤 방금 찍은 거 박수 알람 소리 내는 건데 잘 일어날 것 같아. 어쨌든 다음 보자. 오호란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라. 그래 봐봐.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어. 그치?
사람이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총나라의 개는 어쨌든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계속 짖겠지. 근데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군왕 즉 킹 황제가 한 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 이건 당연히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건 왕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왕이 뭘 보여주면 돼? 항상 나라에 선함이 넘치고 일상이 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이 생소하지 않게 되고 선이 일상이 되고 악이 비일상이 될 테니까 악이 생소해질 테니까 사람들은 악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회를 보고 짖는 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일을 끄집어내는 이게 유추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필자가 왕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거 밑줄 쳐주세요. 뭘 당부하고자 하는 거야? 세상이 선이 가득하게 만들어라. 이걸 당부하려는 거겠지, 그치?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함이다. 그래, 오른쪽에 글을 쓴 이유 뭐라는 거야? 올바름을 보고 짖는 사람들을 이제 없애려는 거야. 그 사람들을 뭐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성정을 바꾸겠다는 뜻이겠지. 있잖아. 27페이지 보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전에 25페이지에 이게 A, B, C, D가 있는데 D랑 E가 안 적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이지 25 이제 중략 밑부분 보시면 중략 밑에서 1, 2, 3, 4 네 번째 줄마다 넓디 넓은부터 뉘하는 것까지 여기가 D야. 자,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봐. 2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사계절부터 한가할까? 네? 사계절 경치가 제각각 재촉하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까지. 어디 있어요? 이거 그 26페이지면 이게 26페이지 두 줄이 이게 2야. 자, 그러면 이제 27페이지부터 있는 1, 2, 3, 4번, 5번까지 풀어보세요. 다양하다.
소일? 소일? 소일은 그냥 아니 그냥 소소한 일이야. 풀떼기 키우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쓰는 거지. 자, 2시간 더 필요한 사람. 알았어. 2분만 더 드릴게.
좋아. 3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죠?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지. 가와 다의 표현상의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못 맞추시면 저한테 사과해 주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가, 나, 다 우리 방금 수업 때 서리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은 안 고른다면 지성욱 씨 1번 안 골랐죠? 맞췄어요. 오케이. 이따가 하고 끝나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맞짱 까세요. 안 보이는 데서요. 왜냐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 2번 A에서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답은 2번입니다. 자, 농사일에 대한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고단함을 드러내려면 농사일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하루 종일 농기 부질해가지고 막 몸에 아리배를 걷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가와 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 답은 1번입니다. 가의 달은 다의 해와 달리 화자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자, 다의 해는 개가 보고 짖는 해죠. 흥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의 달은요. 북한의 잔에 띄어 밝은 달 맞으니 너무 흥취고 너무 풍류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사대부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에 대한 소개 유학자로서의 지향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서는 향촌에 은거하는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섬으로 유배된 화자가 그곳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고, 뭐 이거 앞부분에 다 배운 내용이니까. 자, 4번 답은 그럼 몇 번이냐? 4번입니다. 나에서 좁이든 좁은 선을 세상의 넓은 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유학자로서의 사명감을 지닌, 말이 안 되지, 그치? 유학자로서의 사명감은 약간 어떤 거야? 내가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잘해서 지금 배골는 백성들이 배골지 않고 풍요롭게 살게 해줘야지. 이게 유학자로서의 사명감, 위정자로서의 포부가 되는데 이 나 본문에서는 뭐 그런 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은 낯선 것을 보면 짖는 총나라의 개와 관련된 고사를 통해 고사는 옛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악을 일상으로 여기는 당시 세태에 대한 우려. 그래, 왕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모두가 악을 일상으로 보니까 선을 보고 짖는 거야. 왕이 선을 일상으로 만들면 악을 보고 짖게 되겠지. 그걸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왕이 부정적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5번 답은 2번이죠. 왜 2번이에요?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을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이겠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악을 왜 따라? 익숙하니까 따르는 거 아니야? 얘를 익숙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게 왕에게 부탁하는 이 작품을 쓴 신하의 어떤 태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